네, 안녕하세요. 더서울음악교육 입시지도입니다. 오늘은 교육대학원 지원 자격과 입학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음악교육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교육대학원 중에서도 음악교육은 매년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발품을 팔아가면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저도 예전에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험에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에게 좀 문의를 해오시고 또 수강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원 자격과 학교별 입시 전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인데요. 다들 입시 요강에서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교육대학원 지원 자격은 첫 번째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해오시는데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 분야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대학원에 이제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대부분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의 전공과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내가 영어를 전공했는데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음악교육을 공부하고 음악교육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해야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 진학을 한 후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과목의 이수학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전공 과목이라 함은 우리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과목을 말합니다. 이런 과목들을 합쳐서 보통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전공 과목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충족이 안 돼서 교원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3번 항목 때문에 좀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본인이 학부에서 취득하는 과목에 따라서 이런 3번 항목이 충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에는 내가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이런 요건들을 지원할 학교에 확인해 받고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 전공이 개설된 학교들인데요. 지금 오늘 다룰 입시 전형은 서울 경기권 내에 있는 사립대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의 음악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일반대학원의 교원 양성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육대학원은 대부분이 5학기의 야간제입니다. 이 중에서 근데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기의 계절제라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민대학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입시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시 전형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우선으로 꼽은 거는 이제 필기고사가 있는 학교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인데요. 자, 이곳은 이제 서류와 필기고사, 면접 이 세 가지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이제 전공 신입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라 함은 당연히 학부의 졸업 성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입학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필기고사는 서양음악 통론과 국악 통론 시험이 있고요. 1시간의 필기시험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마친 후에 당일에 면접시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교직에 대한 인적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자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도 필기고사가 있는 학교인데요. 역시나 서류와 필기고사 면접을 합산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업계획서와 학부 성적이 이제 반영됩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2020년 전기에는 음악교육 전공에 필기고사가 있었고요.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성적이 20, 그리고 면접이 10, 필기가 70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후기 시험 때는 필기고사가 폐지가 되고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020 후기 입시 전형을 보면 서류 성적이 30점 그리고 면접고사가 70점 이렇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경희대학교는 필기고사가 있는 학교인데 2020 후기에 필기고사가 폐지된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고사의 과목은 서양음악사와 음악분석이고요. 보통 1시간 30분 시험이며 시험을 마친 후에 역시나 당일에 면접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아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연세대학교는 일단 1차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2차 전공 신청 면접을 볼 수 있는데요. 면접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제시된 참고서적이나 기출문제는 없으며 지원한 전공 전반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참 어렵죠.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요.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역시나 학부의 성적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1차 서류 심사 통과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전공 신청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출문제나 정해져 있는 과목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면접이 좀 준비하기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입시 지도를 해왔지만 이건 나오고 이건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전공한 전공 과목들은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여기도 이제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서류에는 역시나 이제 연구계획서라고 하는 서류가 필수고요. 네, 그리고 학부 성적, 그리고 면접 이런 요소들이 평가가 되겠죠. 자, 면접 전형을 위해 제시되는 참고서적이나 기출문제는 역시 없으며 면접 전형은 지원 전공 전반에 대한 심층 구술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도 역시나 이런 건 나온다,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직과 관련된 인적성 평가를 좀 심층적으로 하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국대학교인데요. 건국대학교도 역시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요. 여기는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라는 서류가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 성적과 면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원 양성과정 전형 방법을 보면 토론 면접이 들어가 있죠. 네, 이제 건국대학교에서는 면접에서 대부분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음악 전공생들이 면접 경험도 없는데 시험장에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평상시에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역시나 연구계획서나 학업계획서라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고요. 출신 대학의 성적 50%와 면접 시험 50% 합산을 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역시 이제 면접 보는 학교는 제가 이런 과목이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서양음악사, 우리가 서양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과잖아요. 그래서 서양음악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음악이론이나 화성학, 때로는 국악, 또 때로는 음악 교육론,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사실 면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도 숙명여대랑 마찬가지로 서류, 전적 대학의 성적 50%와 면접 시험 50%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시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 서류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도 역시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학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라는 서류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요. 서류 합산, 네, 뭐 학부 성적까지 합산을 하겠죠. 그리고 면접인데요. 면접이 전공이 80%, 교직 인적성이 120%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에게 국악을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악 파트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교다라고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대학교입니다. 자, 국민대학교는 역시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서류와 그리고 학부 성적과 면접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1단계로 인적성 검사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받고 이게 통과돼야지만 면접고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뭐 인적성 검사는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시험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어떤 교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세분화되어 있죠. 전공 지식이 45%, 교직 인적성이 30%, 학부, 학점 전공이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이 15%, 그리고 학업 계획서가 10%, 이렇게 평가 반영 비율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명대학교인데요. 상명대학교도 역시 서류와 면접, 학업 계획서가 이제 필요하고요. 여기도 배점을 보면 서류 평가에 학업 계획서가 들어가 있고 이제 성적이 들어가서 100점, 그리고 면접이 100점, 이렇게 총 200점 총점 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학교인데요. 단국대학교도 역시나 서류 50과 면접고사 50입니다. 단국대학교는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면접고사도 인적성이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천대학교도 학부 성적 그리고 학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라고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 입시 요강에 자세한 반영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서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들의 입시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면접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보고 있죠. 필기시험을 본 학교도 시험을 마친 후에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교육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봤듯이 서류평가 점수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부 성적이 많이 낮다면 교육대학원 입학을 할 때 좀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 성적이 낮은 분들이 이제 많아서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입시 상담을 좀 받고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계획을 좀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나는 그 필기시험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면접시험도요, 필기고사와 비슷합니다. 결국 공부를 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완전히 습득되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 안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전공 관련 지식들을 습득해야만 면접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지원 자격과 입시 전형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뭔가 입시에 대한 조금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